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지역 4년제 대학교인 동의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창업 활동을 통해 지금 2025년 4월 달에 실제로 창업한에 들어오게 된 언더페이지 대표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핸드폰 구매를 어려워하는 2030 세대 젊은 여성분들과 나이가 들어서 자식한테 핸드폰 개통을 맡기고는 싶은데 사실상 그러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AI 기반 스마트폰 요금제 개통 상담 비서 요정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대리점, 법적으로는 판매점입니다. 판매점과 소비자 간의 고객 인터뷰를 해보니 약간 미스매치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가서 대리점 직원들이 막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실상은 아예 이해를 못하죠. 여러 가지 할인도 얘기를 하고 핸드폰 가격에 대해서 막 할인을 계속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할인을 해주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상 개통을 하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대리점에 가본다고 하면 대리점에서는 항상 그러거든요.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개통 못한다. 근데 사실 그게 협박성 멘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 공시지원금이라든가 통신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오전에 가격 다르고 오후에 가격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고객한테 진짜 오후에 왔는데 그 가격을 맞춰주지 못하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간극이 잘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고객과 대리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매점 간의 간극이 안 좁아지고 일부 고객들은 그걸로 인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뭐 취소를 요청을 한다거나 그러면 판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영업 손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을 많이 할인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통신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데 7월 22일까지는 그 가격 비교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단말기 통신 이용법 단통법 때문에 불법 보조금을 주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7월 22일부터 이게 합법화되면서 보조금 공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주변에 있는 대리점들한테 진짜 보조금 얼마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가격을 찾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모아주는 겁니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불편했거든요. 군대를 이제 다닐 때 훈련소에서 제 후임 한 명이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핸드폰을 구매하고 왔는데 36개월 할부로 이제 구매를 해왔더라고요. 보통 36개월 할부면은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뭐 그런 경험도 한 번 있었고 막상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핸드폰을 한번 사보자. 이제 어떻게 하면 싸게 알아볼까 하고 막 찾아보는데 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자급제랑 알뜰폰을 써가지고 구매를 하자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쪽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발명 특허의 세계라는 과목을 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발표를 하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매주 발표가 전제로 깔려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엔 어떤 아이템으로 들고 가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유튜브에서 그런 개통 사기를 당하신 분들 인터뷰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면 관련돼서 아이템을 그냥 하나 내볼까? 하고 이제 막 찾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때 당시에 1학년이었는데 이거를 이대로만 썩혀놓지 말고 너가 한번 개발을 하고 뭐 디자인 작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단순히 1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너가 이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고 때마침 교양을 듣는 학생들 중에 괜찮은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정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막상 교수님께서 그 추천해주신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부산 진구에서 하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 가설이, 그러니까 내 창업 아이템이 지금 정제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는 남들한테 보여졌을 때 설득이 진짜 단 하나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쪽팔린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시장을 정말로 많이 파봐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을 한번 발굴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값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치화를 다 진행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고요. 대학교 2학년 때로 넘어와서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야지 싶어가지고 용산이라든가 신도림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고객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고객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페이어인 판매점들을 한번 만나보자 하고, 좀 솔직히 무섭잖아요. 우리가 흔히 판매점들을 생각하면 약간 뭐 문신이 여기까지 있으시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하고 무턱대고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면서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솔직히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남자인 저도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런 데 가면 약간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인상도 약간 험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라는 걸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막상 가서 이분들의 얘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된 계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소비자가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상담을 자세하게 해줘봤자 어차피 이해 못하고 신고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신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랑 이야기들을 듣고 소비자도 편하고 판매자들도 편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양아치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창업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조직원이 함께하고 있진 않지만 소수 정예로 지금 멤버를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제 코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젊으셨을 때부터 이 통신업계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올해 막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열정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한번 이 친구랑 함께 성장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사정사정해서 저희 팀원에 합류해준 김가원 마케터, 이렇게 총 2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3살 때 이제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창업 멘토인 그 김경문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저희 팀원이 와야 된 적이 있었는데, 너가 팀장이면, 만약에 너가 대표자라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원이 흘린 물에 그 직원이 미끄러졌어도 그거는 대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대표자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팀장, 관리자의 역할이 뭔지 그때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사실 누구나 될 수 있는 대표가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땐 결국엔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사실. 그러니까 대표는 뭐 잘할 필요 없어요. 팀원들이 못하면 책임만 지면 돼요. 그건 대표 잘못이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잘하면 팀원들을 격려해주면 돼요. 저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대표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급이 정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팀원이 잘했든 못했든 대표자가 아니면 팀장이 나의 잘못이다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조직 문화에서는 그 책임이 리스크가 큰 책임이 아니라 정말 대표자로서 아니면 팀장으로서 관리자급으로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만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뭔가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이 언더페이지잖아요. 페이지라는 게 단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엔 언더는 그 아래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템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통신의 단계를 그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해결해주자 라는 뜻도 담고 있고, 조직 구성에서 빗대어 보자면은 우리 구성원들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자라는 게 제 최종 목표이고, 그래서 저희 팀에 마케터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향후에
개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들이 겪는 단계 밑에서 내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치게 하고 그들을 그런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최대한 빨리 더 높은 조직으로 가든 아니면은 자기 사업을 하든 그런 조직 문화를 조금 만들고 싶고, 그게 제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 회사에서 10년, 2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목표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그 단계를 넘길 수 있게, 그러고 자신만의 어떤 무언가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이고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고, 사업적으로는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나왔으면 해요. 핸드폰 살 때 어디서 사야 돼? 하면 요정 플랫폼에서 사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제 사업의 최종 목표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